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곡이 공연장을 그리고 한 사람의 커리어를 바꿔놓는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날 객석은 평소보다 먼저 어두워졌고 스테이지 위 LED는 밝기를 반톤 낮춘 채 세곤도만 살짝 올려 빈에서의 윤곽선을 또렷하게 잡아냈습니다. 인이어에서 클릭 소리가 1, 2, 3, 4하고 올린 뒤 음악감독의 손이 내려가려는 찰나 객석에서 손을 든 누군가가 뜻밖의 신청곡을 던졌습니다. 영어 노래 가능할까요? 무대 매니저가 인터컴을 붙잡고 당황한 눈빛을 교환했고 밴드가 서로를 보며 화음표를 뒤적이듯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 밖의 요청. 그 한 문장이 공연장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흔들리는가 싶더니 빈에서는 마이크 스탠드를 한 뼘 낮추고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오더니 손가락 두 마디로 템포를 재고 만주자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히 그대로 갈게요. 헤드셋을 살짝 고쳐 쓰는 손끝에 긴장이 묻었고 관객석에서는 누군가의 숨막힌 들숨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트로트로 사랑받아온 가수에게 낯선 언어, 낯선 리듬. 그럼에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자체로 이야기였고 이미 절반의 무대였습니다. 첫 소절이 시작되기 직전 그녀는 눈을 한번 크게 감았다 떴습니다. 발음이 복잡하게 얽히는 첫 단어를 부드럽게 끌어올리더니 초반 두 마디를 거의 스트레이트 톤으로 깔고 갔습니다. 비브라토를 아꼈고 자음은 또렷하게, 모음은 둥글게, 강한 억양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단어 사이의 빈 공간을 청중에게 건넸습니다. 그 비음이 객석의 상상을 불러세웠고 객석은 상상으로 음절을 채워 넣었습니다. 뒤늦게 들어온 피아노가 코드톤을 가볍게 치고 브러쉬 드럼이 숨소리만큼 조심스럽게 호흡을 붙이자 무대와 객석의 심장이 같은 템포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부터 그녀는 딱 한 뼘의 감정을 더했습니다. 후드를 세게 닫지 않고 혀의 위치를 낮춰 몸의 울림을 넓혔죠. 영어 특유의 리듬에서 흔히 과장되는 R 사운드를 절제의 의미가 아닌 감정이 먼저 귀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발음의 승부가 아니라 의미의 승부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선택. 그래서였을까요? 외국인 관객들이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어 자막이 없었는데도 뒷줄의 중장년 관객들이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감정의 등가물은 같다는 사실이 같은 순간 같은 장소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모니터를 보던 음향 엔지니어가 페이더를 1dB 올리고 다시 0.5dB 내리며 웃었습니다. 호흡이 다한다. 베이스 연주자는 손끝을 살짝 늦추며 어택을 줄였고 기타는 반대로 하모닉스를 조금 더 길게 남겨 잔향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빈에서의 호흡을 따라 편곡을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있었죠. 가수 한 사람의 용기가 밴드의 미세한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들이 쌓여 곡의 피부를 바꾸는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중반에 접어들자 그녀는 딱 한 번 음을 위로 던졌습니다. 고음을 뚫고 올라가지는 않았고 살짝 스친 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고왔습니다. 담백하게 지나가야 할 지점과 붙잡고 늘어져 취할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감각. 트로트 무대에서 다져온 절제가 낯선 언어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훌쩍임이 터졌고 조명의 원이 넓어지면서 관객의 얼굴 위로 촉촉한 광택이 번졌습니다. 여러 국적의 눈물, 여러 세대의 눈물, 여러 사연의 눈물이 같은 박자에 떨어지는 설명하기 어려운 합창. 후렴을 앞두고 잠깐의 브레이크. 빈에서는 마이크를 살짝 멀리했다가 다시 끌어안 듯 당겼습니다. 이 정도면 과연이라는 회의가 혹시가 맞다로 바뀌었을 타이밍. 그녀는 숨을 짧게 쪼개어 3번 나눠 들이켰고 가장 높은 구간을 한 번에 밟지 않고 2계단으로 나눠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열음 없이 깨끗했고 그래서 감정의 온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 객석의 불빛이 휴대폰 플래시로 한 점씩 켜지더니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무대는 노래했고 객석은 빛났습니다. 무대 위와 아래가 서로의 리드미컬한 손짓이 되는 풍경. 이날 공연을 본 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할 장면이 아마 이거 될 겁니다. 곡이 끝났을 때 공연장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몇 초간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침묵은 종종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 짧은 정적 뒤에 폭발한 기립박수는 파도처럼 3번 밀려왔다 사라졌고 빈에서는 마이크를 잡은 손을 내려놓지 않은 채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눈가에 금세 그렁한 물기가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나온 건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떨림이 웃음으로 긴장이 안도로 변환되는데 걸린 시간, 한 초 남짓. 그 1초가 이 무대의 에센스였습니다. 완벽보다 진심, 과시보다 용기. 그 다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장면들입니다. 뒤에서 보던 스태프들이 서로의 등을 치며 이거 영상 나간다라고 말했고 카메라 감독은 방금 찍은 클로즈업을 프리뷰로 돌려보다가 무의식 중에 와하고 탄식을 쏟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첫 번째 클립이 현장에서 업로드되어 5분 만에 수천 회를 넘겼고 밤이 되기도 전에 수십만. 다음 날 아침에는 추천 피드의 중심에 앉았습니다. 리액션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고 보컬 트레이너들이 발음보다 프레이징을 칭찬했고 뮤지컬 배우들이 스치고 내려가는 그 한음을 분석했습니다. 알고리즘은 드물게 기술보다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바이럴의 성격이었습니다. 트로트 가수의 영어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클릭을 끌었다면 댓글은 전혀 다른 문장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된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통로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용기가 내 월요일을 버티게 했다. 빈에서의 무대가 콘텐츠를 넘어서 메시지가 되는 순간 장르의 경계는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이 영상을 돌려봤다는 직장인의 글, 시험을 앞두고 겁났는데 용기를 얻었다는 학생의 DM, 부모님과 같이 보고 한참을 얘기했다는 댓글까지 영상의 조회수보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서사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국인 관객들의 후기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가사를 다 안 들었는데도 이해됐다. 목소리가 감정의 문장을 만들어줬다. 언어를 초월한 감동이라는 말은 때때로 관성처럼 쓰이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빈에서가 선택한 발음은 현지화가 아니라 의미화였고 그 의미는 듣는 이의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악이 다리를 놓았고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간단하고 그래서 어렵고 그렇기에 더 가치 있는 일. 이 장면을 커리어의 좌표로 놓고 보면 또렷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스킬 체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퍼스널 스토리로 만들었죠. 갑작스러운 신청, 언어의 낯설m, 생방 같은 긴장. 누구라도 거절할 수 있었고 누구라도 능숙한 말로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볼게요를 선택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서사를 열었습니다. 완벽의 서사는 금세 잊히지만 용기의 서사는 오래 남습니다. 팬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이날 공연이 실증했습니다. 물론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성의 중심을 낮게 잡아 모음의 공명을 넓힌 선택, 자음의 어택을 강하게 주지 않고 뒤에 숨을 붙여 자연스러움을 살린 처리, 호흡의 길이를 구간마다 다르게 가져가 곡의 호흡을 설계한 구성, 트로트에서 갈고 닦은 절제가 영어 발라드의 문장 부호처럼 기능했어요. 꺾기를 장식이 아니라 쉼표로 쓰는 감각, 심파를 눈물로 몰지 않고 멈춤으로 끌고 가는 힘. 이건 연습만으로 얻기 어려운 무대에서 얻은 촉입니다. 그 촉이 이날 객석의 심장 박동을 잡았습니다. 공연 직후 인터뷰에서 빈에서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실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지금의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짧으니까 강했습니다. 핑계를 달지 않았고 성공 같은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걸 말로도 확인시켜준 셈이죠. 그래서였을까요? 평단은 그를 더 이상 트로트 신동 같은 낡은 수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라는 말이 기사 제목에 오르고 보편적 감동을 설계할 줄 아는 목소리라는 평이 뒤따랐습니다. 단어들이 한참 뒤따라온 느낌. 무대가 먼저 말을 해버려서요. 하룻밤 사이 이 무대는 여러 사람의 일상을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영어 학원에서는 수업 시작 전 워밍업으로 이 영상의 후렴을 따라 부르고 합창단에서는 비브라토 절제 연습 과제가 나왔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발표 전에 보는 영상, 추천 글이 돌고 영상 아래 댓글에는 나도 오늘 작은 도전을 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문화가 시장을 흔드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시장을 넘어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누군가의 하루를 덜 두렵게 만들 때 콘텐츠는 콘텐츠를 벗고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 빈예서가 이 경험을 발판으로 어떤 무대를 설계할지, 어떤 언어와 어떤 장르를 연결해낼지 답은 어쩌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진심을 택할 것, 장식을 늘리기보다 비움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 그리고 무대 위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 두려움을 인정하고도 전진하는 선택을 반복할 것,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응원하면 됩니다. 관객의 역할은 때로 박수보다 믿음일 때가 있으니까요. 영상의 끝에서 그날과 같은 조명이 여러분의 방 안에서도 살짝 켜지길 바랍니다. 꼭 영어 노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앞에서 한 발 물러서지 않는 태도.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 무대가 올라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작은 도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신청곡이 들어와도 어떤 언어가 건네져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면 통한다는 것, 그래서 음악은 늘 다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에 빈예서라는 이름이 오늘도 또렷이 서 있다는 것.